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보통 제미나이를 사이트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스프레드 시트에서 바로 제미나이를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시각화를 한다거나 할 때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가상으로 만들어 본 화장품 리뷰 고객 데이터인데요. 이 리뷰들을 긍정, 부정, 중립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뭔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시트에서 바로 AI를 입력하면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는 10년차 데이터 분석가인데 고객 후기를 분석해서 긍정, 중립, 부정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로 나눠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셀은 이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후기는 긍정 후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이라고 해주는데요. 이거를 다른 셀도 쭉 이어서 분석을 하게끔 하면 AI가 작동을 해서 나머지 셀들도 긍정인지 중립인지 부정인지 후기를 분석해가지고 추출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각화 작업을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시트에서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기능은 올해 초쯤에 나왔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훨씬 더 기능들이 좋아졌거든요. 오늘은 업무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트에서 제미나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제미나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미나이를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구글 워크플레이스 랩스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랩스에 참여하면 구글의 실험적인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 랩스에 가입하기에 오시면 요 약관에만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가입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프레드 시트를 여시면 시트에 제미나이와 공동 작업하기라는 팝업이 떠요. 안내사항에 초기 버전의 실험적인 기능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자가 실험실 데이터를 읽고 주석을 달고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를 넣는 부분에서는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활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간단한 데이터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고객 리뷰에서 전화번호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런 형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요. AI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따옴표를 누르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전화번호를 이 형식으로 통일을 해주는데 형식이 같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되고 앞자리에 0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을 통일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를 치면 형식이 이거는 같기 때문에 똑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열도 선택해서 작업이 되게 하면요. 나머지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AI 셀 생성 중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형식이 같은 거는 그대로 뒀고 형식이 다르게 된 거는 이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잘 정리가 됐고요. 이런 단순 작업뿐 아니라 정성 분석이나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리뷰에 대해서 정성껏 댓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함수를 호출을 하고 함수를 제미나이 함수를 하셔도 되고요. AI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고요. 이번에는 제미나이 호출을 했다고 하면 그냥 이 셀을 선택해서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 고객명이 있잖아요. 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 고객 이름을 부르고 이 리뷰에 대해서 댓글을 작성해 달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작성을 해놨는데 보시면 너는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CEO야. 고객 후기의 답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리뷰를 참조해서 이 고객님의 이름을 붙이고 댓글을 달고 싶은 거잖아요. 두 개 셀을 참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엔드 기호를 붙이고 이 리뷰의 셀 주소를 넣어서 i3 셀 후기를 참고해서 요게 e3 셀이니까 e3에 있는 고객님의 이름을 붙이고 댓글을 친절하게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김민지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줄 리뷰인데 굉장히 친절하게 댓글을 남겨주잖아요. 이것도 이어서 쭉 이런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연속적으로 셀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 셀부터 이 셀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셀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 외에도 이 측면에 제미나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별점 데이터도 있는데요. 별점 5개와 별점 1개를 비교하면서 보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를 한다고 한다면요. 별점 5개는 노란색으로, 별점 1개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로만 요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점 5는 노란색으로 됐고 별점 1은 빨간색으로 돼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주는데요. 지금 영어로 하니까 됐잖아요. 보통은 한국어로 되는데 약간 복잡한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영어로만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영어로 바꿔서 하면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만약에 연령대별로 만족도가 어떤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다고 한다면요. 각 연령대별로 별점 분포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중이라고 하면서 제미나이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삽입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새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20대부터 50대까지 만족도 비율이 어떤지 시각화를 하고 싶다면 이 표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싶은데 1점부터 5점까지 비율이 잘 드러나게 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부터 받아보면요. 그러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는데 바로 시각화 작업을 해줬어요. 만약에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면 시각화를 하지 말고 아이디어 먼저 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서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다 하시면 지금 보면 그 100% 비율로 해가지고 별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전체적으로 5점이 가장 많은 건 20대이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이 제품에 대해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할 거고요. 이 막대 그래프도 삽입을 누르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이 색깔 같은 것도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 같은 거 바꾸고 싶으시면 눌러서 바꾸시면 되고요. 이 셀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이 채우기 색상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셔서 이 색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눌러주시면 색깔이 이 색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셔서 차트를 다운로드 이런 형식 중에서 선택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PPT에 넣으신다면 SVG로 받으셔서 그 안에서 글씨 폰트나 이런 것들을 PPT 문서에 맞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트렌드를 분석해서 콘텐츠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책쓰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책쓰기라는 주제로 네이버 뉴스를 크롤링한 데이터인데요. 제목, 링크, 매체명, 일시 헤드라인 해가지고 제목과 헤드라인에서 메인 키워드를 뽑으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요. 이것도 AI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요. 이것도 작성해 놨던 거를 붙여 넣으면 너는 10년차 데이터 분석가로 대량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익숙하다. 이 자료는 최근 6개월간 책쓰기에 관련한 기사를 크롤링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관련해서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3개를 추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헤드라인까지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작업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쭉 이어서 키워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쭉 뽑아주는데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 위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하고 싶다면 이 제미나이 버튼을 눌러주고요.
먼저 아이디어를 받아보겠습니다. 시각화를 혼자 하기 어려우면 아이디어를 받아가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F열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아직 시각화는 하지 말고 어떻게 시각화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 막대 차트, 파이 차트, 트리맵 이렇게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워드 클라우드는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대 차트로 작업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그 키워드별로 쭉 해주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빈도수가 많은 키워드 20개만 작업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위에 데이터를 시트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그러면 시트 형식으로 쭉 만들어줘요. 이번에는 위에 표를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분석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나도 작가 프로젝트 이런 게 많은 빈도수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활발하게 책 쓰기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 분석을 한 거에서 콘텐츠 주제를 뽑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너는 전자책 출판 클래스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클래스 대표로서 이 트렌드를 보고 콘텐츠로 만들어 보면 좋을 주제 10가지를 제안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제안해 달라고 하면요. 이렇게 전자책 출판 마스터 클래스, 나도 작가 프로젝트, 인생 2막, 전자책으로 시작하는 퍼스널 브랜딩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0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크롤링 한다거나 해가지고 다양하게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시트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시각화 작업을 할 때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K 콘텐츠 관련해서 작업을 해야 돼서 해외 콘텐츠 소비자들이 한류 정보를 얻는 채널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유튜브는 몇 프로고 OTT는 몇 프로고 이런 표가 만들어졌다 하면요. 이거를 여기에 갖다 붙여 넣고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3가지 제안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순위 막대 그래프 이렇게 3가지를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로 시각화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분석을 거쳐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 콘텐츠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채널에서 시각화 작업을 해주고요. 데이터가 많을 때도 시각화가 가능한데 이 데이터는 1850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평균 남반구, 북반구의 온도를 1850년도부터 작성한 건데 최근 들어서 지구의 기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이것도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1850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상승해 가는지를 잘 시각화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생활 기록들도 분석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 제주도 여행 3박 4일 다니면서 구글 문서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쓰는 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1일차, 2일차 교통은 어땠고 관광 액티비티는 어떻고 하는 식으로 기록을 해놨다고 하면요. 얘를 구글 시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서 제주도 여행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서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골뱅이 기호하시고요. 지금 제주도 여행 분석이라고 바로 뜨는데 만약에 안 뜨면 제주도 이렇게 그 파일명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불러주면요. 먼저 이 파일 요약을 해줍니다. 원래는 데이터 추출을 누르면 여기에서 데이터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하는 항목들이 데이터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먼저 파일을 요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거든요. 제미나이가. 그래서 총 사용 경비는 어땠고 일자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상세 경비 내역을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요.
일자별로 상세 여행 경비 내역을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일별로 총 경비가 얼마이고 교통 그리고 숙박, 식사가 얼마인지 분석된 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넣고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상세 내역까지 함께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문서에 있는 상세 내역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 보고 싶어. 요약하지 말고 경비를 쓴 항목을 그대로 일자별로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일자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일 카테고리로 다 나눠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주니까 여행에서 어떻게 경비를 썼는지가 한눈에 보이고요. 이거를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 보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전처럼 여행 경비를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비율과 총액을 도넛 차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삽입을 해서 살펴보면요. 숙박과 교통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사, 관광, 기타 항목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적어주니까 전체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어느 카테고리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비용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나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데이터 분석의 사용량 어느 정도다라는 걸 구글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요. 제가 해보면 무료로도 어느 정도는 사용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용량이 너무 많다 하면 생성이 중지가 되고 24시간 후에 다시 제미나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험 버전의 기능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넣는 거는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양하게 업무나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 테스트로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은 연습하실 수 있게끔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보시고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